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대상물입니다. 19페이지에 있는데 토지, 이게 어려운 게 그냥 토지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요건 법률로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중개대상물은 법률로서만 규정하고 있다. 만 X로 출제됐습니다. 대통령령으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고요. 대통령령에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중개상물입니다. 모든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X입니다. 의제부동산 또는 준부동산 중에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만 중개상물입니다. 나머지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은 중개상물 아닙니다. 자, 토지의 경우 매매는 필지 단위로 매매를 합니다. 필지란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게 1필지입니다. 필지 단위로 매매를 하는데 다만 용익물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용익물건이죠. 용익물건의 설정이나 임대차의 경우에는 1필의 일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1필의 일부도 중개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토지가 중개상물이 아니고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니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X,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자,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왔던 걸 보면 미채굴 광물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광물 채굴권은 국가의 권능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미채굴 광물 온천수 금전채권 점유는 중개상물 아니다. 네, 금전채권도 양도할 수 있죠. 금전채권. 예를 들어 돈 받을 수 있는 거 도저히 못 받으면 뭐 고려 신용정보 주식회사 이런 데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 가능한데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를 하고 돈 받아도 되는 거지, 만약 중개대상물이라면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동산이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다. 그리고 지목이 양의장인 토지 중개상물이다. 모든 지목 다 중개상물이고요.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전부 중개상물이고요. 가압류, 가처분, 전세권 설정 등기된 것,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토지도 중개상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재산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닙니다. 행정재산, 뭐 예를 들면 청와대 건물, 청와대 부지 이런 것들은 토지라도 중개상물 될 수 없을 겁니다.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건축물은 한도, 일동의 일부도 중개상물 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중개상물 될 수 있고요. 건축물이라는 건 이게 민법상 건축물은 지붕, 벽, 기둥 모두 다 있어야 됩니다. 건축법 제2조에서는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벽이나 기둥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상물 아니다. 그래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에 대한 판례를 보면 그 무등록 중개업자가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우리 주유소에, 옆에 주유소에 보면 기름 넣으면 얼마 이상 넣으면은 뭐 세차비 거의 공짜 아니면 몇천 원만 내고 세차할 수 있는 기계 있죠? 이걸 3건을 중개하고 한 건당 500만 원 받은 사안에 대해서 옆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등록 중개업자로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중개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지만 중개대상물이 아닌 건 아무나 업으로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처벌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건축법상 건축물이다. 건축법에서는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이다. 근데 민법은 벽, 기둥, 지붕 모두 다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지붕이 있고 기둥은 있지만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민법상 건축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중개상물 아니다. 또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이다. 그러나 입주권이라고 시험에 나와가지고 중개상물 되냐 안 되냐 해서 모두 정답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입주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추첨,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 이건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 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 해당됩니다. 관리, 처분, 인가라는 것은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는 거죠. 몇 동, 몇 호 받는지 정해지는 것. 이 관리, 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에 해당되고 추첨기일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 아니다. 대토권, 대토권이라는 것은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잖아요.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 뭐 대신에 토지로 받는 권리입니까? 현금 보상 대신에 토지로 받는 권리. 이건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는 중개상물 아닙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나면 중개상물 됩니다. 그래서 대토권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보면 어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오기는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 추첨해가지고 위치와 면적을 특정합니다. 따라서 대토권 중개상물 아니고요. 거래하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는. 그래서 중개상물 아니고요. 입주권도 이게 추첨,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청약, 통장 같은 거는 거래하는 게 불법이죠. 그래서 중개상물 아닙니다. 권리금은 이게 거래하는 게 불법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닙니다.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금전 채권도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 현존하는 건물뿐만 아니라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중개상물입니다. 미래의 건축물입니다.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중개대상물입니다.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른바 대토권은 중개상물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거래 자체가. 그 다음에 수분양자, 피분양자는 같은 말입니다. 수분양자, 피분양자는 이 숫자가 받을 숫자입니다. 분양받은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은 중개상물입니다. 101동, 101호가 누가 분양받았는지 정해져 있으면 그건 중개상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상물 아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건축물이지만 말 잘못했네요.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데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인망법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인망법이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요거 하나만 중개상물입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도 중개상물 아니고요. 원래 이거 전부 다 국토부 유권해석은 중개상물 원래 아니라고 했습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그러나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행정심판 결정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행정심판위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민법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는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있다. 공인중개사법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은 중개상물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중개상물이다. 이렇게 물리 해석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중개상물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그냥 암기해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꼭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거래하는 경우도 거의 없죠. 어쨌든 결론은 행정심판으로서 중개사물이다.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 무, 배추, 밭대기로 거래하는 거 이건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되니까 중개사물 아니다. 미분리가실 동산이기 때문에 중개사물 아니다. 가식의 수목,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 역시 동산이기 때문에 중개대상물 아니다. 자, 시험에 나왔던 거 31회 29회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상물이다. 그러나 가식의 수목,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 동산이고요. 암석, 바위암자, 돌석자, 흑토자, 모래사자, 암석, 토사는 토지의 일부분이지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중개상물 되지는 않는다. 화강암 캐가지고 팔아먹는 거 중개하는 건 아무나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4대강 사업 해가지고 여주보에 가면 막 그 모래가 쌓여 있는데 그거 아무나 중개해도 됩니다. 이명박 정부 때 쌓아놓은 토사가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여주에 가면 논에다 쌓아놨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다 팔아먹은 것 같아요. 이거 파는 거 중개하는 건 아무나 해도 된다. 동산질권은 중개상물 아니다. 부동산만 중개상물이죠. 21회 때 출제됐고요. 이게 영업상 노하우, 이게 권리금입니다. 영업권리금. 영업권리금 중개상물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주고 돈 받아도 된다. 20톤 미만 선박, 20톤 미만 선박은 동산이고 20톤 이상은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의제부동산입니다. 둘 다 중개상물 아닙니다. 20톤 미만이든 이상이든. 미만은 동산이라서 아니고 이상인 경우는 의제부동산이기는 하지만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다. 중개상물 아니라는 것은 선박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임목은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임목을 중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임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설립자, 나무목자, 살아서 서 있는 나무만 등기할 수 있고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합니다. 자, 임목 등기하려면 임목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등기가 가능하고요.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소유권과 중개상물이 되는 점은 동일한데 단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은 등기를 요소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기된 나무인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등기하는 임목, 수종 제한은 없다. 수종, 나무 종류 제한 없이 등기할 수 있다. 일필의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살아서 서 있는 나무만 등기할 수 있고 죽어서 누워있는 나무는 등기 불가능입니다. 토지 등기 사항증명서 표제부에 보면 임목 등기 기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인데요. 소유권, 저당권의 목적이 됩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모두 소유권, 저당권의 객체가 되고요. 세 개 모두 다 일물, 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일물, 일권. 임목도 나무가 여러 개인데 이걸 임목으로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이 하나밖에 없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업소유권이라든지 공업소유권, 건물, 토지, 생산설비 등등이 이게 공장재단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 전체가 하나로서 거래의 대상이 될 뿐이지 소유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건물만 떼어내가지고 따로 팔아먹거나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임목의 경우 표제부에 기록이 되는데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해당구 사항란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됩니다. 지금 17회 때 출제됐잖아요. 오래됐죠. 시험에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도 소유권 무전등기 하려면 건축물 대장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죠? 맞습니다. 17회 때 나오고 그 뒤로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 임목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양도하면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임야도 갑의 소유고요. 이 위에 있는 나무도 갑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토지나 임목만 양도해가지고 임목하고 이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입니다. 임목은 별도의 부동산이니까 임목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사물에 해당된다. 이거는 법조문에 있으니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물에 해당되는 것, 토건, 입광공, 이때까지 했고요. 공유수면 매립지,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모두 정답이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준공허가 받은 매립지는 개인 땅이니까 중개사물인데, 불법으로 매립하면, 바다를 불법으로 매립하면 개인 땅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단순히 공유수면 매립지라고만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매립 면허 받아서 준공허가 받은 매립지는 개인 땅이므로 중개사물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사도, 개인도로,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사물 된다고 했죠. 전부 개인 땅이라는 전제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중개사물이다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군부대 땅 국가가 아니냐. 국가가라는 말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개사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즉 중개사물에 해당된다. 행위제한만 받는 것이라고요. 분당의 야탑동 이런 게 서울공항 근처에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잖아요. 그러면 45m, 15층밖에 못 지어요. 행위제한이 있어요. 행위제한만 있는 거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처분, 가압류된 토지, 무허가, 미등기 건물 다 중개사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제부동산인데 중개사물 안 되는 것. 의제부동산 중에서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만 중개사물 된다고요. 어업건이라든지 선박, 건설기계, 비행기, 자동차 이런 것들 의제부동산이지만 중개사물 아니고요. 농작물도 중개사물 아닙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만 중개사물입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 분리된 토지 건물만 따로 떼어내서 중개사물 되지 않고요.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사물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거래가 불가능한 것도 국유재산 이런 것도 중개사물 안 됩니다. 무주부동산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공도, 미채굴 광물, 호수, 공원, 바다, 지정하천구역, 사권, 개인의 권리가 소멸된 포락지. 포락지는 떨어져 나가 물속에 잠긴 토지 이 말이죠. 개인의 권리가 소멸됐으니까 안 됩니다. 국가 거니까.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도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세모해 놓은 거는 될 수도 있다.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잡종재산이라고 불렀고요. 지금은 일반재산인데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은 양도, 현물출자, 대부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팔아먹는다 하더라도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해야 되므로 원칙적으로 중개사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2번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업공개사에게 중개 의뢰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일반 재산은. 경매, 공용 수용, 상속, 승여, 기부채납, 환매 그 자체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다. 그러나 14회 시험에 경매 개시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중개사물 아니다 해가지고 X로 출제됐습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가 되어 있어도 중개사물에 해당됩니다. 단 경매 자체는 안 됩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로 상속 자체는 중개사물이 아니지만 상속받은 전답은
중개사물입니다. 상속인 소유니까.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점유권, 질권, 법정저당권, 설정,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란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차남에게 중개주께 이렇게 할 여지가 없습니다. 일신 전속적인 임차권이 뭐가 있냐면 국민임대주택, 그 다음에 행복주택 이런 게 되겠죠. 행복주택은 6년이더라고요. 최대 거주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는 행복주택이나 또는 국민임대주택 30년짜리 거주하다가 나가려면 중개업소에 세입자 구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LH에 이야기하면 돼요. 그럼 LH에서 한 달 전에 이야기하면 보증금 내줍니다. 이건 일신전속, 한 사람의 몸에만 전적으로 속해 있는 거지 다른 사람 몸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중개사물 아닙니다. 이런 그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이 좋은 거는 이거는 계약기간 안 끝나도 그냥 나간다고 하면 무조건 돈 내줘요. 한 달 안에. 한 달 안에만 이야기하면. 그럼 아파트 입주하려면 일반 전세를 살면 주인들이 돈 안 내주잖아요. 계약기간 끝나야 내주지. 국민주택이나 국민임대나 또는 이런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나간다면 바로 돈 내주니까 좋죠. 이런 일신전속적인 임차권, 중개사물 아니고요. 영업권, 저작권 이런 거는 양도가 가능한데 중개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꼭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할 수도 있다. 저작권도 양도 가능하죠. 법정지상권 이렇게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개입 여지 없고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중개 대상물까지 했는데요. 쉬었다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